뉴스파의 지계 순서입니다.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의 고유정이 의붓 아들을 살해한 단독범이다. 경찰이 일단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관련 내용을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6개월 만의 일입니다. 의붓 아들이 사망한 지 6개월여 만에 경찰이 일단 이런 내용을 결론 내린 거지요? 네, 고유정은 지금 두 건의 지금 사건에 연루가 돼 있죠. 예. 한 건은 지금 그 전 남편 살해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신 분이고, 예. 또 하나는 지금 그 6개월 전, 그러니까 3월 2일이죠. 예. 청주에서 그 현 남편의 아들을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 상당한 의심을 받고 있다. 그래서 경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수사를 해와서 아마 잠정적으로 고유정이 살해한 것 아닌가. 지금 이렇게 결론을 아마 내리고 검찰에 송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시간이 이제 지금 6개월여가 지난 그 시간 동안 굉장히 추측성 기사도 많이 나오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설왕설래가 일반 시청자분들에게도 많이 있었던, 그래서 의붓 아들을 죽였네 안 죽였네 뭐 같이 공범을 했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서 잠깐 뭐 이 시간 좀 정리를 해보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사안들을 잠깐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일지를 그러면은 뭐 워낙에 많이 나온 얘기지만은 예. 또 그 수법이 또 잔인하고 그렇기 예. 때문에 그 의붓 아들과 관련된 그 의문의 그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 한번 좀 정리를 잠깐 해볼게요. 예. 그러니까는 그 현 남편이죠. 저 살해된 전 남편 말고 현 남편의 아들, 예. 4살 박이 아들. 예. 그 제주도에 살다가 이제 그 청주에 그 데리고 왔는데요. 그게 예. 3월 2일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2월 28일이요. 2월 28일 날 데려왔고 3월 2일 날 3월 2일 날 그 이제 그 남편과 같은 방에서 자고 있다가 엎어진 채로 이제 숨진 채 발견이 되고 고 씨가 그 119에 그 좀 구조를 신청을 했고 그런데 이미 그 아들은 맥박, 아들은 호흡과 맥박이 없던 상태였고, 그 병원에 가면 이제 DOA라고 그러죠. 이제 보통 Death on Arrival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제 사망 상태로 병원에 도착이 된 상태인 것 같고, 그 2017년 재혼했죠. 고 씨가 사고 직전. 그러니까 그 현 남편의 아들과 자신이 전 남편과의 낳은 아들을 함께 키우기로 하자 하고 합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데려오고 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두 그 의붓 아들이 숨지고 나서 이제 전 남편이 제주도에서 살해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당초에 경찰은 고유정만을 의심을 했다가 현 남편까지도 의심을 하게 돼서 같이 수사를 벌였거든요. 그런데 최종 지금 경찰의 수사 결론은 현 남편이 아닌 고유정의 단독 범행으로 지금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찰의 최종 결론이 고유정의 단독 범행이다. 결정적 증거는 뭘로 지금 얘기하는 거죠? 글쎄 이렇게 뭐 정황 수사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결정적 단서가 있다기보다는 검찰로 송치하면은 뭐 검찰에서 보강 수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그 현 남편이 그 이렇게 자는 애를 다리를 올려서 저기 했다. 그렇게 했는데 그 국가수 그 감정 결과라든지 그리고 그 범행 전후 고 씨의 행적, 그러니까 범행이라는 거는 여기서 범인으로 단정한다는 범행이 아니라 수사 내용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숨진 당시의 어떤 전후 상황을 보고 그다음에 프로파일러들의 그 수사 자료 분석 등을 통해서 상당한 의심이 든다. 뭐 이것도 뭐 피의사실 공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수사 상황이 일단 그렇다는 거죠. 경찰 수사 결론이 일단 그렇다는 내용이고요. 잠정 결론을 그렇게 내리고 경찰 단계에서는 이제 검찰을 송치하는 일만 남은 거죠. 당초의 수사 과정에서 프로파일러가 여러 명이 그 여러 차례 같이 수사에 합류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었는데요. 프로파일러들의 분석 내용들도 나온 게 있는지요? 네. 그러니까는 그 전 남편 살해도 카레의 수면제 복용. 그렇죠. 그리고 이 그 의붓 아들에게도 전날 저녁에 그런 수면제 성분, 동일 성분하고 카레를 먹인 게 아닌가.
뭐 그런 어떤 유사성,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심이 간다. 같은 성분의 그 수면제가 든 카레를 먹인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범인이 아니라 이제 그 상당히 유력한 그 피의자가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고유정은 지금도 본인이 의붓 아들을 살해하지 않았다 이렇게 부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그러니까는 있고요. 지금 그 명예훼손 혐의로 지금 고소를 예, 했잖아요. 예, 저기 예. 그 현 남편을 그렇죠. 현 남편도 그 저 살해범이라고 이제 예. 지목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난 아니다 명예훼손을 고소를 했는데 예. 졸피뎀 성분은 아니라는 또 이제 그러니까요. 좀 전에 예. 국가수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살해 약물이 졸피뎀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더군요. 그러니까는 고유정의 어떤 그 거기서 발견된 그 모발 이제 그 채모에서 예. 발견된 성분이 그 현 남편의 그 모발에서 채모에서 발견된 그 성분이 확인된 성분이 졸피뎀이 아니다. 수면 유조제인 거는 맞는 것 같다. 이제 아마 그게 결정적인 단서가 된 것 같아요. 국가수에 네. 예. 수면 유조제 성분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참 좀 그렇게 수면 유도제. 그러면 결국은 경찰의 고유정의 단독 범죄로 지금 최종 결론을 내렸던 결정적 내용이 수면 유도제로 아마 봐야 지금 겠네요. 뭐 물론 뭐 정황 수사는 지금 과학 수사하는 현 단계에서는 예. 그건 그렇게 그 기소 유지를 하는데 공소 유지를 하는데 크게 뭐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아마 법원에서 영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뭐 병합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건도 고유정의 단독 범행이다 그러면은 아마 그게 결정적인 그 사유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전 보고 있네요. 경찰이 이번에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3월 2일 날요. 그 의붓 아들이 숨졌을 당일 날에 추가적인 정황을 포착했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러니까는 모방 범죄의 유형을 예. 그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지 않았나. 뭐 이제 그런 그 지금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2015년 그 친아들이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베개로 눌러서 그 질식사 시켰다. 뭐 그런 그 내용들을 고유정이가 그 의붓 아들 그 사망 전에 예. 봤던 그런 그 정황들이 있다. 뭐 아. 그런 내용들이 얘기가 휴대폰을 나오고. 열어서 검색을 그렇죠. 그 했던 당시에 상황들이 그리고 나와 있는 거군요. 그 당시에 그 사망 추정 시간 그 아이의 사망 추정 시간에 예. 그 잠잔 상태가 아니었다. 깨어 있었다. 아하. 네. 그런 부분들이 추가 수사 과정에서 정황이 밝혀졌군요. 거짓말 탐지 조사에서 뭐 2번이 거짓으로 나왔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글쎄요. 하여튼 어디까지나 지금은 정황상 수사 결과인 것이니까 최종 결정은 아직 아닌 거고요. 네. 그 의붓 아들이 숨지고 나서 이제 장례식을 했잖아요. 네. 장례식에는 고유정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이제 전해졌고요. 그때 고유정은 무엇을 한 것으로 지금? 그러니까 그 점도 지금 의심을 받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아무리 의붓 아들이라고 그래도 남편을 생각하면은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참석하는 게 그렇죠. 그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상식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이죠. 예. 그런데 그 제주도에서 열린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고 청주 자신의 집에서 그 아이 의붓 아들의 그 혈흔이 묻어 있는 그 이불을 모두 또 버렸다 이런 얘기들 나오니까는 참 이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군요. 지금 경찰에서 이런 상황으로 좀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면은 앞서 잠깐 이제 검찰에서 보강 수사를 하겠다는 말씀도 좀 해주시긴 했는데 수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좀 남아 있다고 봐야 하나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 의붓 아들 그 문제는 좀 검찰에서 그 공소 유지를 위한 추가 정황, 추가 증거 확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지금 여러 가지 뭐 거짓말 탐지기 그런 어떤 정황적인 문제 깨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결정적 단서는 안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채무에서 발견되는 그 수면 유도제 성분이 있었다면은 그게 과연 어떻게 복용을 하게 된 것이며, 그건 뭐 이게 검사 결과로 나온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도 사실 좀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고유정 사건은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사안들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가 범죄의 도시냐 이런 오명을 쓰고 있는데 지금 고유정 사건도 그렇습니다만은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 네. 이모 씨가 청주에서도 살해를 했다 이런 정황들이 좀 나오면서 그러니까는 고유정이 또 청주에서 살았고, 그러니까요. 지금 또 의붓아들 또 이게 또 뭐 살해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고, 예. 지금 그 이춘재인가요? 예. 그 지금 유력 용의자로 네, 거론이 되고 화성 있는 연쇄 부녀자 살인 사건에 예, 예. 그분도 94년에 저 청주로 이사 와서 자기 처제를 성폭행하고 이제 살해했다는 예, 그렇죠. 그 범죄 사실로 지금 그 무기수 예. 지금 부산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두 건 때문에 지금 청주가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요. 좋지 않은 일로. 졌어요. 예. 그런데 그 사실 그 두 건 때문에 물론 뭐 워낙에 저 화성 연쇄 그 부녀자 살인 사건은 지금 우리나라 3대 영구 미제 사건 중에 가장 큰 또 사건이고, 고유정 사건은 그 범죄 그 행위, 예. 그 어떤 사체 훼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일 때문에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조명을 받는데, 청주가 그렇다고 범죄 도시다. 예. 뭐 이렇게까지 비약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범덕 청주시장이 네. 굉장히 억울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글쎄 뭐 지난 23일 날 예. 그 간부 회의에서 청주가 무슨 뭐 범죄의 도시가 되는 양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부 공무원들이 예. 적극적으로 그 오해가 없도록 풀어라. 네? 뭐 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사실 지난 2013년에도 예. 그 청주에서 그 어떤 그 흉악 사건 그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건도 사실은 서울에서 전 남편을 현 남편을 살해하고 이제 동거남하고 그 사체를 이제 방부제로 처리하고 그 사체를 갖고서 청주에 와서 몇 년인가를 더 살다가 이제 발각이 됐죠. 하필이면 또 청주에 와서. 네, 그래가지고. 그 사건 이후로 청주가 뭐 이렇게 흉악 범죄가 잇따르냐, 교육의 도시가 옛말이 된다. 예. 뭐 이런 지적들이 당시에도 또 많았어요. 지자체 장으로서는 좀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글쎄 말이에요. 또 하여튼, 하나는 사실은 이게 통계적 수치로도 좀 봐야 되는 것이, 그렇죠. 워낙 사안이 크니까 포장이 돼서 그렇지만은 네. 실제로 내용도 그런지는 좀 들여다 봐야 되거든요. 네. 통계적 수치로는 지역의 청주가 범죄가 어떤지 좀 좀 비교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경찰청의 지역별 전체 범죄 발생 예. 추이. 예. 그 2014년, 예. 18년까지 5년간 전국 광역단체면 아마 17개 시도. 예, 그렇죠. 네. 그 범죄 발생이 가장 많은 곳이 제주였어요. 아, 실제로 네. 제주가. 그리고 많고. 충북은 전국 8위였다. 아, 그러면 뭐 굉장히 높은 수치도 아니네요. 사실은 뭐 중간 정도. 그런데 이게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게 뭐냐면은 예. 그 SBS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그 우리나라에서 그 전국 범죄 지도를 만들었어요. 2016년 기준으로 범죄 해서. 지도요? 네, 그러니까 지역별로. 예. 그러니까 전국에 250여 개의 경찰관서가 있는데 예. 그 5대 강력 범죄, 살인 강도, 절도 폭행, 성폭행. 예. 이렇게 5대 그 강력 범죄에 대해서 과연 어느 지역이 가장 많이 발생하냐. 그 데이터를 한번 그 빅데이터식으로 이제 쭉 분석을 해본 거죠. 예. 그 엄청난 자료를 가지고. 그렇겠네요. 아, 예. 근데 그 주로 그 태양가 대도시 있잖아요. 부산, 인천. 네네. 뭐 이런 데가 제일 많고. 아. 여기 뭐 어느 특정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주로 이제 그 바닷가 중소도시 말고 대도시, 큰 도시가 예. 발생 이 가장 많았고 아무래도 그 농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좀 적어요. 그리고 우리 충북은 그 10대 지역에 한 곳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없고. 거기 5대 그 강력 범죄. 예. 네. 그리고 그 당시에 2016년도 기준 17개 시도 가운데 충북이 9위였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경찰청에서 얘기하는 8위, 예. 이거는 이제 2014년부터 18년까지 5개년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데이터는 2014년부터 16년. 그러니까 그 당시 9위가 지금 8위. 아. 그러니까 그
거의 중간 수준. 중간 정도. 17개 시도 가운데 그렇죠. 8위, 9위 정도면은 뭐 거의 아주 뭐 높다고 대구 할 수 정도, 없고. 뭐 대구 정도라고 해야 될 광주 대구 수준. 그런 상황이라면 한범덕 시장이 범죄 도시라고 얘기하는 아, 것은 그거는 오명이다. 이렇게 예, 얘기할 예, 만 예. 하겠네요. 제가 오늘 확실히 우리 김앵커랑 말씀드렸잖아요. 예. 청주는 범죄 도시가 아니라 아니다. 그냥 전국에서 그냥 중간 정도 가는 음. 그 정도 저기 때문에 이건 뭐 두 건이 워낙에 지금 뭐 큰 사안이기 아니 때문에 언론에도 보면 툭하면 뭐 터지면 또 청주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여서 자꾸 이제 그래서 이제 저 오명을 쓰고 있는 부분인 모양인데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네. 치안 만족도, 치안 고객 만족도 뭐 이런 조사를 했는데 2016년도 조사를 네. 보면은 뭐 저 표본이 그때 뭐 적었다 그러는데 2016년도 네. 때 조사 내용부터 좀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 글쎄요, 치안 만족도가 뭐 이거 치안 만족도가 뭐를 만족하는 이거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뭐 그 주민들이 어떤 범죄에 노출되지 않고 범죄 발생이 없고 강력 범죄가 없는 뭐 그런 그 수준을 갖다가 주민들한테 좀 전화로 물어봤는데 요새는 이제 휴대폰으로 많이 물어보니까는 그 이제 표본을 많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초기보다는 많이 좀 표본을 늘려가지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인구 10만 명당 연평균 5대 범죄, 강력 범죄는 335건. 그러니까는 강원도보다는 낫다. 아, 뭐 이렇게 지금 그 치안 만족도 조사 결과. 저 규모를 좀 비슷하게 보는 건데 네, 강원도보다 좀 낮은 네, 것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은 거의 대동소이한 얘기겠죠. 아, 그러니까는 그런 강원도보다는 낮고 예. 낮다는 게 이제 발생 빈도가 적다. 적다는 얘기죠. 예, 예. 뭐 부산이나 인천이나 뭐 저 그 서울이나 이런데 예. 그것보다는 훨씬 발생 빈도가 적고. 예. 네. 그래서 지금 한범덕 시장께서 말씀하신 그 두 건을 우리가 유의미하게 뭐 이렇게 야 청주가 범죄 도시니 많이 하는 거는 예. 오늘 저희들이 확실하게 짚어드렸잖아요. 예. 저 절대 아니고 우리는 그저 한 중간 정도 간다. 발생 빈도가. 우리 주민들도 알고 계셔야 되니까 이런 그렇죠. 부분들을. 네, 알겠습니다. 청주시가 이제 범죄도시 오명을 벗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이것저것 좀 일을 좀 해야 될 텐데 안전한 도시 만들기 위해서 범죄 예방에 주력을 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십시오. 범죄 예방 그리고 그 범인 검거에 사실 요새는 가장 큰 효자 노릇을 하는 게 우리 그 폐쇄로 CCTV. 그렇죠. 그게 아주 결정적 그 단서가 저기 되는 게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 그 청주시에서도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그 방범용 그 CCTV 이 부분 확충을 좀 굉장히 좀 늘려나간다. 예.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에 9억 원을 편성을 한다. 예. 네. 이거는 뭐 특히 그 시골 지역에도 좀 많이 좀 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골 취약 지역이죠. 맞습니다. 도심은 그래도 그 사람들이 많죠. 시골은 그러니까요. 그 해만 떨어지면 그 으슥한 데 많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그리고 그 어떤 경찰과 함께 그 합동적으로 그런 그 보안 관련 시설물 교체, 네, 그리고 그런 인력 자원봉사자들 활동,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다. 그러면 아마 저희가 통계적으로 그 범죄 발생 빈도라든지 치안 그 만족도에서 거의 이제 상위권 가지 않겠냐. 네, 한 3위권 동메달은 하지 않겠나. 예.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를 저는 국내 영화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봤습니다. 한 열 몇 번을 봤는데 같은 영화를 제가 초기 기자 생활할 때 그 사건이 발생해서 그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그 영화를 열 몇 번을 봤는데 그 사건이 뒤늦게나마 해결돼서 저도 굉장히 아주 저 기쁜 생각을 갖고 있고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그 저 영화 그놈 목소리로 방영이 됐었죠. 91년 9살짜리 이용호 유괴 사건 범인 그리고 뭐 개구리 소년 실종 암매장 그 사건의 범인들도 우리가 반드시 완전 범죄는 없다. 반드시 범인은 잡히게 돼 있다. 물론 공소시효는 끝났지만요. 반드시 그런 좀 각오로 경찰에서 좀 아주 끈질긴 그 추적 수사를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번 이 시간을 통해 말씀드립니다만은 행복한 도시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도시가 되어야겠습니다. 지자체의 역할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도움 말씀 함께 나눠주신 홍순목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